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주목해야 하는 디자이너는 양지은 디자이너인데요. 양지은 디자이너의 수많은 훌륭한 부분에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탐구를 멈추지 않는 디자이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1988년 8월 8일에 팔해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서 2011년부터 현재 9년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디스트릭트, 영상 프리랜서, 제일 기획을 거쳐서 현재 프레스룸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레스룸의 다양한 작업은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저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죠? 프레스룸의 디자인은 직관적이면서 기획과 논리가 뚜렷하고 이것이 한눈에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의 정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프레스룸의 작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은 사진가 김경태 작가의 건축물 모서리를 찍은 사진을 모은 앵글스라는 서적입니다. 아코디언 재본 방식의 책인데요. 이렇게 책 모서리마다 사진의 건축물 모서리를 맞물리게 배치해가지고 제목, 형태, 내용이 모두 어우러지게 마무리된 천재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당연히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등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디자이너가 기획한 프로젝트라는 점인데요. 지금은 디자이너가 작가와 협업하거나 디자이너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서적에 작가가 협력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진 않지만 당시에만 해도 디자이너는 이제 도록에서 전시나 작가가 주가 되고 서적 레이아웃과 타이포그래피, 제작을 전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서 디자이너의 뭔가 역할이 한정이 되고 디자이너의 의사나 제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앵글스 AB 시리즈 이후로 작가의 도록을 디자인하는 경우에도 디자이너의 제안을 먼저 듣고자 하거나 디자이너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주는 변화를 실감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뭔가 디자이너에 대한 틀을 깨는 데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프레스룸의 어떤 부분이 이런 기획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런 멋진 변화를 이뤄낸 프레스룸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이 지금은 디자인 스튜디오지만 원래 서울시립대학교 시각디자인과의 교내 독서 모임이었는데요. 제가 프레스룸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심시티 포스트잇이라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이것은 양지은 디자이너가 제록스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작업했던 워크북 시리즈를 공개 워크숍으로 기획을 했던 건데요.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사진 식자 기법에 착안해 잘라 붙이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로 진행했던 공개 워크숍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형을 그리시오입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면 이것이 각각 알파벳의 형태를 띄어서 영문 타입이 한 벌 나오는 형식이었고요. 이렇게 응시자에 따라 다른 형태가 나오는 그런 워크숍이었습니다. 이거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개인적인 탐구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는 이런 워크숍이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거를 혼자만의 작업에서 이렇게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 과정을 함께 나누었던 점이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양지은 디자이너가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되는 초석이 됩니다. 이전의 두 워크숍이 디자인의 개인적인 이제 탐구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음 행사인 프롬 글래시어스 투 팜트리는 좀 더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비평적 관점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전시는 배민기 디자이너와 김경태 사진작가 두 사람이 콜라보레이션한 포스터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였는데요. 이것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의례적으로 디자이너의 작업이 예술가의 작업에 비해 평가절하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디자이너가 어떤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리서치와 실험을 거쳐서 시각적 결과물로 풀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시각예술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클라이언트 잡이 아닌 경우에도 디자이너의 작업물은 비교적 가치를 높게 두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시를 통해서 보여줘도 인식이 똑같을지 아니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어떨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전시입니다.
외부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바라보는 편견을 비평가의 발언을 기다리기보다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스스로 전시 기획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디자인에 대해 발언한다는 생각은 이제 이듬해 양지은 디자이너가 오픈 리센트 그래픽 디자인, 줄여서 ORGD라는 동시대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과물로 기록하기 위한 플랫폼을 기획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ORGD 2018은 양지은, 김동신, 배민기 디자이너가 모여 전시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디자이너가 전시를 한다 또는 전시를 기획한다 하면 디자이너가 작가도 아닌데 꼭 전시장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ORGD 2018은 이렇게 디자인 전시의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면서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테스트와 태스크라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테스트는 디자이너의 업무에 관한 파트로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작품보다는 해당 전시의 아이덴티티,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서문이 쓰이는 리플렛이나 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디자인하는 역할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서문, 전시 다이나 홈페이지 등 전시에 필요한 요소를 디자인하고 이것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진행한 작업들이 전시가 됐습니다. 태스크는 디자이너의 연구에 대한 파트인데요. 기존의 연구를 진행해왔거나 개인적으로 작업해온 것들이 있는 디자이너를 섭외해서 이것을 전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전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시가 끝난 뒤에 전시 기획에 대한 내용과 전시 중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나 또 피드백 등을 아카이브해서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책도 너무 멋지죠? ORGD 2019는 기획단이 좀 바뀌어서 양지은, 김동신, 워크스 4명의 디자이너가 심호윤이라는 가상의 디자이너를 설정해 개인전을 개최한다는 설정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디자이너의 개인전이라는 낯선 설정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디자이너는 보통 주어진 업무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해내는 사람이라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좀 숨기기도 하고 어떤 역할이나 스타일에 맞게 일종의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상인물의 개인전이라는 설정으로 풀어내서 전시를 진행했고요. 또 이 전시의 작품이 정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타이포그래피, 편집 디자인, 브랜딩, 패션, 영상, 3D 그래픽, 웹, 심지어 설치 작업도 있었고 총 17팀의 디자이너가 다양한 파트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범위가 넓긴 하지만 모두 그래픽 디자이너의 업무의 일종이고요. 디자이너가 다루는 다양한 매체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시 역시 이렇게 잘 디자인된 도록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획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모집이 끝나긴 했는데 바로 어제까지 ORGD 티키타카라는 스터디 모임에 참가할 멤버를 모집했는데요. 주제를 이제 기획단에서 따로 정하진 않고 무엇이든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디자이너를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것 역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나중에 어떤 형태로 결과물이 공개될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양지은 디자이너를 보고 있으면 항상 뭔가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걸 탐구하고 혼자 글을 쓰거나 해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디자이너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이 결과물을 디자인적으로 풀어내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디자인이 가미된 아카이브로 내놓고 전달하고 하는 점이 진짜 디자인밖에 모르는 바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갈증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한다라는 진취적인 점이 정말 여자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지은 디자이너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